요즘 한국 조선업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거제와 울산의 도크가 다시 풀가동에 들어갔어요. 한국 빅3 조선소가 올해 2달 만에 4조 7천억 원어치 LNG 운반선 11척을 따냈습니다. 조선업은 사이클이 큰 산업이라 한 번 흐름이 트이면 보통 수년간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흐름의 시작점이라는 신호가 곳곳에서 잡히고 있어요. 1997년 외환 위기와 2014년 STX 사태 때 2번이나 같은 자리에서 자산을 잃었던 그 도시가 지금 3번째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때 흐름을 일찍 읽은 가게는 기회를 잡았고 뒤늦게 따라간 가게는 그 기회를 날렸습니다. 이번 흐름은 한국 조선업에서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이번에도 늦게 읽으면 다음 사이클이 언제 다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뜨고 있다는 뉴스는 매일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게 어떤 흐름이고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차분히 정리해주는 채널은 거의 없어요. 그러는 사이 거제 부동산 시세가 다시 들썩이고 협력업체 일자리 공고가 줄을 잇고 코스피 조선업종 지수는 슬며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을 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종목 추천이 아니라 흐름의 출발점과 그 끝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정리를 오늘 한 번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거제와 울산, 통영이 2번의 몰락 뒤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회복이 내 부동산과 국민연금, 환율, 일자리까지 어떻게 도미노로 번지는지 정확히 보이실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벗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진짜 흐름인지 아니면 또 한 번의 거품 끝물인지부터 가려봐야 합니다. 먼저 수주 흐름이 결정적입니다. 한국 조선 빅3,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세 회사가 올해 1월과 2월 단 2달 만에 LNG 운반선 11척을 따냈습니다. LNG 운반선은 영하 162도로 가스를 액화해 운반하는 큰 배예요. 이 배 11척의 수주 금액이 약 4조 7천억 원입니다. 한 척에 평균 4천억 원이 넘는 가격이죠. 강남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바다에 띄워보내는 셈입니다.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발주될 LNG 운반선이 약 115척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181척 이후 가장 큰 규모예요. 그 발주의 상당수가 한국 도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 흐름은 어떨까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글로벌 신규 수주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 점유율은 18%지만 3월 한 달만 보면 55%로 월간 1위를 다시 가져왔어요. 중국이 척수에서는 압도적이어도 한국이 LNG선 같은 고부가 선종에서는 선별 수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뜻이죠. 자, 여기까지가 흔히 보이는 호황 신호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게 단순한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는 게 3가지 신호에서 동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 빅3가 2025년 매출과 이익 모두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고 그 흐름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올해 연초 대비 각각 26%와 20%씩 올랐어요. 한 회사가 좋은 게 아니라 세 회사가 같이 좋은 사이클이라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이건 일시적 반짝이 아니라 산업 사이클이 통째로 바뀌었다는 신호예요. 둘째, 거제 부동산과 협력업체 일자리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로 거의 멈춰있던 거제 부동산 시세가 다시 들썩이고 협력업체 채용 공고가 줄을 잇고 있어요. 용접과 도장, 기계 인력을 다시 뽑는다는 글이 매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일자리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주가는 기대로 먼저 움직이지만 부동산과 채용은 실제로 사람과 돈이 지역으로 들어와야 움직입니다. 셋째, 거제시가 외국인 노동자 비중을 조정하겠다는 정책을 꺼냈습니다. 일자리는 늘었는데 외국인 비중을 손대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곧 도시는 살아났는데 그 일자리가 한국 노동자에게 잘 안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달리 말하면 호황이 진짜라 정부가 일자리 정책까지 손대고 있다는 의미예요. 시사저널 보도가 짚은 대목이 바로 그 구간입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빅3 사상 최대 실적, 코스피 조선주 상승, 거제 부동산과 일자리 회복, 정부의 일자리 정책 손질, 이 4가지가 동시에 들어오는 그림은 보통 흐름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심이 한 번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또 거품 끝물에 올라타는 건 아닐까요? 1997년과 2014년에 2번 무너졌던 그 도시가 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하는 건 아닐까요? 그 의심이 정상입니다. 이번 회복이 과거 2번과 결정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지금부터 차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거제와 울산, 통영이 어떻게 한국조선 도시가 됐을까요? 출발점은 1973년 1월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 공업화를 국가 전략으로 선언합니다.
그해 현대중공업이 울산에 세워졌고 거제에는 대형조선소가 차례로 들어섭니다. 1971년 국민총생산에서 21%대였던 중화학 비중이 1976년 35%까지 올라갑니다. 1977년에는 수출 100억 달러를 처음 돌파합니다. 거제, 울산, 통영이 한국조선 도시로 묶인 출발점이 바로 이 시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가 약 24년 뒤 1차 충격을 맞습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 영어로 IMF라고 부르는 그 기관의 구제금융을 받은 외환위기 사태입니다. 환율은 폭등하고 금리도 같이 올라갑니다. 부채가 많던 기업부터 차례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조선업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대표적인 게 한라중공업입니다. 당시 한라그룹의 핵심 계열사였던 한라중공업이 부도 처리되고 결국 청산수순으로 갑니다. 1997년 그 뉴스를 직접 보신 분이라면 기억나시죠? 거제와 울산의 도크에서 사람이 빠져나가던 그 시기 말이에요. 정리해고제가 그때 처음 도입됐고 협력업체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중에 조선소에서 일하던 분이 있던 가구라면 그 충격이 통장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월급이 끊긴 자리에 카드 명세서만 쌓이던 그 시기예요. 이게 한 번이었으면 그래도 도시의 자존심으로 버틸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약 17년 뒤 2014년에 2차 충격이 옵니다. 이번에는 더 셉니다. 2014년 한 해에 현대중공업이 영업적자 3조 2천억 원을 기록합니다. 단일 조선사 사상 최대 적자였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당시 한국조선소 비포 중 하나였던 STX 조선해양이 같은 시기 법정 관리로 들어갑니다. STX 그룹 자체가 해체 수순을 밟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무너집니다. 한때 세계 1위 조선소였던 대우조선해양에서 분식회계, 그러니까 회계장부를 사실보다 좋게 꾸민 사실이 드러납니다.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드러난 규모만 약 5조 원입니다. 결국 2017년 산업은행이 추가 출자에 들어가면서 공적 자금이 또 투입됐습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간 거죠. 그럼 이게 도시에 어떻게 닿았을까요? 거제시 인구가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만 약 8%가 빠집니다. 실업자는 6천 명을 넘어섭니다. 도크에서 사람이 빠지니 동네 식당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협력업체 사장님들이 야반도주를 했다는 기사가 줄을 잇던 시기예요. 거제 부동산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한때 도크 한 척을 진수할 때마다 동매잔치가 열리던 도시가 빈 가게 간판만 늘어선 도시로 바뀐 거예요. 당시 거제와 통영의 식당 매출이 반토막 났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 도시는 이미 2번 무너진 도시입니다. 1997년 한 번, 2014년에서 2017년 사이 또 한 번. 그러니까 지금 도크가 다시 풀가동된다는 뉴스를 들으셔도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남는 게 당연합니다. 그때도 좋다고 했다가 무너졌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번엔 다른가요? 지금부터가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회복은 지난 2번과 무엇이 결정적으로 다를까요? 사실 지금 거제 도크 위에 떠있는 배는 이전 2번과 완전히 다른 배입니다. 왜 다른 배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997년에 한라중공업, 2014년에 STX 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이 2번의 몰락은 결국 같은 이유였습니다.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같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범용선 시장에서 중국과 일본의 가격으로 밀린 결과였습니다. 한국 도크가 비싼 인건비로 같은 배를 똑같이 찍어내려니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2026년 거제 도크 위에 떠있는 배는 이전과 무게중심 자체가 다릅니다. 크게 4가지 구조 변화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LNG 운반선과 FLNG입니다. LNG는 영하 162도까지 가스를 액화해서 운반하는 액화 천연가스를 말합니다. 이 배 한 척을 만들려면 화물창을 영하 162도에서 견디게 설계해야 하는데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 점유율 80%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간 것이 FLNG입니다. 영어 풀이로는 부유식 LNG 생산 설비입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LNG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FLNG는 사실상 한국 조선소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제도크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가격으로 비교되는 시장이 아니라 한국이 아니면 만들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 시장으로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둘째, 미국 도크 인수입니다.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은 한화그룹 내에서 해양방산과 함정사업을 이끄는 두 회사인데요. 이 두 곳이 2024년 6월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 지분 100%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에는 이 조선소 현대화에 7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왜 미국은 한국 도크가 아니면 안 되는 걸까요? 이 대목이 핵심입니다. 미국 해군 전투함정은 약 296척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플랜은 약 395척입니다. 척수에서 이미 100척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미국 자체 조선 능력이 중국의 23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3배를 빨리 찍어내야 하는데 자국 도크에 공정이 안 도는 구조입니다.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중에 그 정도 도크를 운영하는 곳은 사실상 한국뿐입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한국조선이 단순한 가격 경쟁 시장이 아니라
미국 안보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위치에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거제 도크에는 이렇게 작용합니다. 한국조선소가 미국 군함과 정비 일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군함 정비를 묶어서 MRO라고 부르는데요. 영어 풀이로는 정비, 수리, 분해 점검입니다. 미 해군이 일감을 한국 도크로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과거 2번과 완전히 다른 신호입니다. 셋째, 데이터 센터 발전 설비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미국 발전사 아페리온에 힘센 엔진 기반 발전 설비를 6,271억 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발전 엔진 계약입니다. 미국 전력 수요는 2030년까지 계속 늘어나는데 그 증가분의 절반이 데이터 센터로 향한다고 국제에너지기구가 분석했습니다. 조선소 엔진사업부가 만든 발전기를 미국 데이터 센터가 사가는 흐름입니다. 그러면 거제와 울산 도크 쪽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조선만으로 매출이 나는 회사가 아니라 발전과 인공지능 인프라까지 매출이 붙는 회사로 체질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넷째, 일자리 정책입니다. 거제시가 외국인 노동자 비중 조정 정책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비중 정책은 또 왜 나온 걸까요? 1997년과 2014년 2번의 몰락 뒤 거제 협력업체는 청년 유입이 끊겼고 그 빈자리를 외국인 노동자가 채웠습니다. 그 상태에서 호황이 오니까 도크는 돌아가는데 임금이 지역 안에서 도는 비율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긴 겁니다. 거제시는 호황으로 늘어난 일자리를 한국 노동자에게 더 돌리겠다는 정책 의제를 꺼냈고 협력업체 채용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제 도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번 회복이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흘러가는 호황이 아니라 지역 가계 임금으로도 흐를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LNG와 FLNG, 미국 도크 인수와 MRO, 데이터 센터 발전 설비, 일자리 정책,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받쳐주는 회복은 한국 조선 역사상 처음입니다. 1997년에도 2014년에도 없던 조합입니다. 그래서 같은 도크인데 그 위에 떠있는 배의 무게가 다른 겁니다. 자, 그럼 이 구조 변화가 우리 살림에는 어떻게 닿을까요? 사실 도미노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거제 부동산부터 내 국민연금 계좌까지 차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와 울산 부동산부터 보겠습니다. 도크 가동률이 회복되면서 협력업체가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용적과 도장, 기계 쪽 인력 수요가 다시 살아나니 원룸과 소형 아파트 임대 수요가 같이 올라옵니다. 거제와 통영의 거래량이 회복 신호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답은 조심스럽게입니다. 조선업은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라 호황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14년 STX, 대우조선 사태를 직접 보신 분이라면 잘 아실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림에는 이런 식으로 옵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협력업체 채용 흐름을 같이 보시고 단기 차익만 보고 들어가는 건 위험합니다. 자, 다음은 일자리입니다. 거제시가 외국인 노동자 비중을 조정하겠다고 정책을 꺼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호황이 왔는데 정작 그 일자리가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돌아가면 지역 소비와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한국 노동자 채용을 늘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조선업은 용적과 도장, 기계, 전기 같은 산업안전 위험이 큰 업종이고 현장 근로자 연령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청년 유입과 산업안전, 임금 수준이 같이 풀려야 정착이 됩니다. 자녀나 친지가 협력업체 진입을 고민한다면 임금만 보지 마시고 안전관리와 고용 안정성을 함께 따져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입니다. 2026년 2월 말 기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운용한 금액이 약 395조 1천억 원입니다. 전체 기금 자산의 24.5%입니다. 코스피, 그러니까 한국증권거래소 대표 종합주가지수가 오르면 그게 곧 국민연금 평가 이익으로 잡힙니다. 최근 코스피 강세로 4개월 만에 약 250조 원의 평가 이익이 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선업종 비중이 코스피 안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작지 않으니 조선 수주 흐름이 곧 내 노후연금의 평가액에 닿는 구조입니다.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특정 종목을 사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연금 운용이 어떤 흐름과 연결되는지 그 구조만 짚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살림에는 이렇게 작용합니다. 조선과 반도체 같은 수출 산업의 흐름을 알면 내 국민연금 통지서가 왜 그렇게 찍히는지 이해가 됩니다. 네 번째는 환율입니다. 2026년 5월 8일 기준 원달러 환율이 1462.35원입니다. 조선 수주가 늘면 어떻게 될까요? 배 한 척에 수천억 원씩 외화가 들어옵니다. 빅3가 연초에 따낸 LNG선, 그러니까 영하 163도로 가스를 액화해 운반하는 큰 배 11척의 계약 규모가 약 4조 7천억 원입니다. 이런 외화가 꾸준히 유입되면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받쳐지는 힘이 생깁니다. 다만 환율은 미국 금리와 중국 경기, 지정학 변수가 동시에 움직이는 자리라 조선 수주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환율이 흔들리면 수입 물가와 기름값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장 쪽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유소 가격과 장바구니 물가를 볼 때 조선 수주 동향도 같이 보시면 흐름이 보입니다. 마지막은 연관산업입니다. 조선 한 척이 만들어지려면 후판,
그러니까 선박 외판에 들어가는 두꺼운 철판이 필요합니다. 이걸 만드는 곳이 포스코와 현대제철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배 한 척에는 엔진과 발전기, 펌프, 전기 패널, 도장, 화학 처리, 그리고 그 배를 운영할 해운사까지 줄줄이 연결됩니다. 조선 호황이 오면 이 산업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이걸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조선업이 살아나면 철강과 기계, 전기, 화학, 해운까지 한꺼번에 일감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어떤 종목을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산업이 같이 움직이는지 그 구조를 알아두시면 뉴스를 볼 때 흐름이 한 번에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 살림에는 이런 영향이 옵니다. 조선 수주 뉴스 하나가 철강 회사 실적과 항만 물동량, 그리고 그 회사 직원인 친지의 보너스까지 줄줄이 연결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5가지 채널입니다. 부동산과 일자리, 국민연금, 환율, 그리고 연관산업. 거제도 그 위에서 출발한 흐름이 내 통장과 자녀 일자리까지 도미노로 닿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을 한 호흡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진실은 하나입니다. 거제와 울산, 통영의 부활은 단순히 조선업 경기가 좋아진 사건이 아닙니다. 한국이 미국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위치를 다시 잡은 사건입니다. LNG 운반선의 세계 점유율, 바다 위 LNG 공장 기술, 미국 필리조선소 100% 인수, 미 해군 함정 정비 협력, 거제시의 일자리 정책까지 서로 떨어진 뉴스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조선소가 더 이상 가격으로만 싸우는 시장이 아니라 미국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옮겨갔다는 뜻이에요. 1997년과 2014년에 2번이나 무너졌던 도시가 다시 만들어낸 흐름이라서 그 의미가 더 큽니다. 이 흐름이 우리 가게에 미치는 영향은 4갈래입니다. 첫째, 거제와 울산, 통영의 부동산은 도크 가동률을 따라 움직입니다. 둘째, 협력업체 일자리는 늘고 있지만 산업 안정과 고용 안정성은 따로 챙겨봐야 합니다. 셋째, 국민연금 국민주식 운용액 약 395조 원이 코스피와 묶여 움직이고 조선주가 코스피의 한 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넷째, 2026년 5월 8일 기준 원달러 환율 1462원대에서 조선수주 호조는 외화 유입과 환율 변동성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에너지 의존도, 원자재 수입 비중, 환율 변동성이라는 구조적 약점은 그대로라는 점도 같이 짚어둡니다. 이런 흐름 앞에서 챙겨두면 좋은 행동 지침 4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자산 배분입니다. 예금과 부동산, 주식, 금, 달러를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선업 호황이 영원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분산 원칙을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정보 챙기기입니다. LNG선 수주 동향과 미국 조선소 정책, 코스피 조선업종 지수, 원달러 환율, 이 4가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만 짧게 확인하셔도 흐름은 충분히 잡힙니다. 셋째, 부동산입니다. 거제와 울산, 통영의 부동산은 산업 사이클에 매우 민감합니다. 단기 호황만 보고 진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997년과 2014년의 충격을 직접 보신 분이라면 잘 아실 흐름입니다. 넷째, 자녀와 친지의 일자리입니다. 조선업 협력업체에 진입하실 때는 임금만 보지 마시고 산업 안정과 고용 안정성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호황기일수록 안정성 점검이 더 필요합니다. 협력업체 사이의 격차도 큽니다. 원청과의 거래 안정성, 보호장비 지급, 사고보상 체계까지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다룬 흐름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